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펜솔루션의 황정진, 한지혜입니다. 저희 유펜솔루션에서는 데이터를 전공하지 않은 분들도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쉽고 재미있는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수집, 정제, 분석, 시각화까지 데이터 분석의 4단계를 보여드려 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팀이 지금 열심히 영상을 제작 중인데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데이터 분석의 시작인 웹크롤링은 무엇인지, 왜 일잘러의 필수 기본기인지 알아보기 위해 초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7가지 질문을 준비해봤습니다. 그 설명하기 위해서요, 저희 유펜솔루션의 김재훈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유펜솔루션 대표 김재훈입니다. 네,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정의를 내려보겠는데요. 웹크롤링은 무엇인가요? 웹크롤링이란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로 웹사이트들에서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웹크롤러란 인터넷에 있는 웹페이지를 방문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하는 프로그램을 말하는데요. 이때 한 페이지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또 다른 페이지를 차례대로 방문하고 이처럼 링크를 따라 웹을 돌아다니는 모습이 마치 거미와 비슷하다고 해서 웹 스파이더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엄청난 분량의 웹 문서를 사람이 일일이 구별해서 모으는 일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웹 문서 검색에서는 사람이 일일이 하는 대신 이를 자동으로 수행해 줍니다. 요즘 유펜솔루션으로 되게 다양한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주로 웹크롤링은 어떤 목적으로 많이 하게 되나요? 유펜솔루션의 다양한 목적으로 웹크롤링 의뢰가 들어오고 있는데 가장 의뢰가 많은 분야가 바로 이커머스입니다. 이커머스에서는 최저가 관리, 자사 상품 카테고리 분석, 경쟁사 분석, MRP 분석 등의 목적이 있고요. 마케팅 CS 영역에서는 고객 리뷰, 평점 데이터를 수집해서 고객 관련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연구원 등에서는 사회 문제 분석을 위해 주요 커뮤니티나 카페, 블로그의 수집을 의뢰하기도 합니다. 되게 다양한 목적들이 있네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혹시 웹크롤링 불법이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이에 대한 네, 크롤링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어떤 정보를 크롤링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크게 문제가 되는 4가지 이슈를 저희가 꼽아와 봤는데요. 첫 번째는 타인의 상당한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무단으로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등 불공정한 비즈니스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저작권 보호 원칙과 웹사이트의 서비스 약관 내용을 무시하고 크롤링을 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웹크롤링 과정에서 과도한 트래픽을 야기해 웹사이트에 예기치 않은 로드를 발생시키고 크롤링 주체의 신원을 감추거나 데이터 다운로드를 목적으로 웹사이트의 보안 조치를 우회하는 등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사이트 운영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실정법을 충돌하는 크롤링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파이썬을 하면서 웹크롤링이 비교적 쉬운 개발이다, 난이도가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정말 그러한지 네, 크롤링은 비교적 난이도가 낮은 개발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업은 시간과 효율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한 명의 개발자가 하나의 사이트의 크롤러를 개발하는데 1시간이 걸린다고 가정하면 동시에 100개 사이트 크롤러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100시간이 소요될 거고 또는 100명의 크롤링 개발자가 필요한 상황이 될 겁니다. 하지만 크롤링의 경험이 많고 기술이 축적된 조직이라면 다양한 웹 구조에서 봉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애 상황을 우회하는 데 시간이 적게 걸릴 거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시스템화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은 인력으로 훨씬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크롤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번째 질문입니다. 웹크롤링을 의뢰할 때 필요한 정보는 무엇인가요?
어떤 사항들을 미리 정의한 다음에 우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더 정확한 저희가 수집을 해드릴 수 있어요. 네. 저희가 발굴해야 하는 아이템을 찾는데 조언을 드릴 수 있지만 다짜고짜 이런 정보를 수집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의뢰자께서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가 있는 웹사이트 URL을 제시해 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해당 URL에서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 페이지 수, 정렬 순서, 그리고 수집을 원하는 주기를 알려주시면 그에 따라 저희가 견적을 산출해 드리는 방식입니다. 요즘은 거의 다 모든 일을 모바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의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혹시 모바일 앱도 크롤링이 가능한가요? 네, 앱 수집도 가능합니다. 최근 앱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모바일 앱 수집 요청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앱은 웹과는 구조가 달라 수집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수집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간에는 자세히 설명드리기가 곤란하고 저희 개발팀이 개발한 독자적인 방법으로 수집을 하고 있다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스포티파이라는 앱에서 그 많은 노래 정보들을 수집에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대표님, 웹크롤링 서비스를 운영하시면서 많은 웹크롤링 개발자분들을 만나보셨을 텐데요. 좋은 웹크롤링 개발자분들하고 기준이 있을까요? 네, 저희가 크게 기준을 두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는 많은 사이트를 다뤄보는 업체일수록 좋습니다. 웹 구조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장애에 봉착했을 때 구현했던 경험이 결과물의 퀄리티와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개인과 기업에는 실력의 차이가 분명 존재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전문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수집해야 할 데이터 양이 적다면 개인에게 맡기는 것이 비용적으로 나을 겁니다. 수집 사이트의 수와 데이터 양이 많다면 반대로 기업에게 맡기는 것이 더 나을 것이고요. 세 번째는 데이터는 수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석을 하기 위해 데이터 정제 수준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집 이후에 정제까지 수행할 수 있는 업체에게 맡기는 것이 이후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7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오늘 처음 영상 찍고 하는 다들 어떠셨나요? 네,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즐겁고 재밌었어요. 네. 웹크롤링부터 데이터 분석까지 업무에 활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기술입니다. 앞으로 저희 데이터 팀이 회사나 사회에서 보다 쉽고 재미있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사례를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